강남만 오른다. 마용성까지만 오른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 아파트 살 거 아니면 차라리 무주택이 낫다. 뭐 이런 말 믿고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관망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남, 수지, 구성남, 동탄, 광명, 평촌 이거를 쭉 이어서 부르면은 이게 바로 하수구 탄광촌입니다. 작년 중순쯤에 갑자기 튀어나온 용어인데요. 누가 봐도 뭐 조롱하려는 의도가 가득하죠. 앞 글자만 딴 것도 아니고 앞 글자 땄다가 뒷 글자 땄다가 아주 그냥 억지로 쥐어 짜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근데 말이죠. 작년 25년 하반기를 거치면서 이 지역들이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여러 개를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 뭐 폭락이, 폭등이 뭐 그런 의견들을 다 들으면서 시야를 좀 넓히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방문을 하는데 커뮤니티마다 특징이 많이 달라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블라인드에 자주 갑니다. 왜냐면은 블라인드라는 사이트 자체가 지금 뭐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나이대인 30, 40대가 제일 많고 그리고 뭐 그런 대로 소득 수준이 탄탄한 그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실수요층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요즘 분위기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블라인드에 하수구 탄광촌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6월쯤이에요. 그때는 분위기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노도관, 금관구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하수구 탄광촌이라도 살고 싶다. 거기 살 돈도 없으면 지방 유배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죠. 하수구 탄광촌이 오르기야 하겠냐. 네이밍이 너무 악질적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놀림당하거나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수구 탄광촌 이런 말 쓰지 말자라고 진심 어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하수구, 탄광촌, 뭐 그 위에 천당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천당교는 과천, 분당, 판교인데 뭐 아무튼 이거는 진짜 너무 악질적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놀려야 되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불과 24년도까지만 해도 강남 아니면 안 오른다. 강남 살 거 아니면 아파트 사봐야 다 소용없다라고 하다가 25년 초에는 마용성 아니면 안 오른다고 한 발 물러났다가 25년 중순쯤 되니까 또 한 발 더 양보해서 한강벨트나 뭐 경기도는 과천 분당 아니면 안 오른다. 그 아래 급지 아파트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해라 라고 했었죠. 딱 이때 하수구 탄광촌이라는 용어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5년 말 26년 초가 됐는데 이제 앞에 얘기했던 지역들 다 로켓 타고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뭐 설마 노두광까지 오르지는 않겠지 이러는 분위기거든요.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상승기 때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뒤늦게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이 어떤 지역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각 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 데이터입니다. 연천, 포천 이런 곳은 KB에서 아예 데이터를 제공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예 경기도 취급조차 안 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서울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더 비싼 게 보이시죠? 그리고 멀어질수록 가격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는 급지별로 좀 나눠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접근할 때 단순히 지리적으로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가격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역끼리 묶어서 봐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약간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최상급지에서 가격대가 좀 불연속적으로 뚝뚝 끊기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급지별 분석을 다 해놓고도 공개하는 거를 좀 망설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지표를 꼭 사용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1급지, 과천이랑 분당 수정구입니다.
이게 과천시 때문에 경기도가 분류가 되게 힘들어요. 과천은 인구가 8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잠실이 동인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에요. 아파트 세대수가 정말 작은데 가격이 혼자 너무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혼자서 좀 탁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단은 분당과 수정구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뭐 크게 좀 의식을 안 하셔도 되고요. 2급지는 하남, 광명, 중원구, 동안구, 수지구 이런 지역들인데 딱 봐도 여기가 하수구 탄광촌 영역이죠. 옆에 보시면 토어제 여부 표시도 해놨는데 구리가 토어제가 아닌 게 이상하다라는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3급지, 만안구, 원미구, 덕양구 뭐 이렇게 있고 화성이 여기 있네요. 올해 2월부터 동탄이 동탄구로 따로 분리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변동이 있을 거고 장안구는 여기에 있는데 토어제죠? 이것도 토어제 지정할 때 정말 이상하다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4급지에는 그냥 뭐 나머지 싹 다 몰아 넣었습니다. 여기는 이름만 수도권이지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지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급지별로 최근 4년간의 가격 지수를 보면 1급지는 뭐 거의 서울 최상급지만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24년도부터 이미 폭등했었던 곳이고요. 2급지 여기서부터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서울이랑 인접해 있으면서 그래프가 딱 작년 하반기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정확히 하수구 탄광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3급지. 3급지도 이제 작년 말부터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됐죠. 바닥을 거의 3년째 다지다가 드디어 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4급지. 여기는 좀 미안하지만 수도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광역시들도 요즘에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 4급지는 그냥 지방 소도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경기도 급지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하수구 탄광촌이라고 부르는 곳이 딱 여기거든요. 화성시에서 동탄구가 분리가 되면 아마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하수구 탄광촌이라고 조롱받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경기도 1급지가 달리고 나서 2급지, 그 중에서도 상단에 위치한 급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달릴 곳은 어딘지 너무 뻔하죠. 뭐 이런 곳들일 거예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곳들. 근데 슬슬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25년 1월부터 경기도 급지별 주간 상승률을 쭉 보겠습니다. 1급지는 뭐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급지도 작년 하반기부터 풀악셀 밟고 있잖아요. 3급지, 여기가 이제 26년도에 가장 수요가 쏠릴 곳으로 보입니다. 뭐 상승률이 아직은 별로 안 커 보여도 작년 상반기 때 경기도 2급지도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각종 규제 때문에 1급지, 2급지를 사기가 애매해진 수요들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수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노선에 걸쳐 있기는 하니까요.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곳이기는 해요. 4급지는 뭐 그냥 없는 지역이라고 보세요. 여기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다 와가는구나 하는 지표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서울에도 하수구 탄광촌이랑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원조죠.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다 합치면 그 이름도 유명한 노도강 금관구가 됩니다. 여기 서울 북쪽에 모여있는 게 노도강이고 서울 서남부에 모여있는 게 금관구죠. 서울에서 제일 변두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여기도 좀 비하하는 듯한 의미로 나온 용어이기는 한데 너무 오래 쓰이다 보니까 거의 뭐 10년 전부터 나온 용어거든요. 이제는 서울 하급지의 대명사처럼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공중파에도 나오고 있어요. 노도강이 여기에 있고 금관구가 여기에 있죠. 거의 대부분이 5급지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 금강구를 사느니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야 당연히 더 상급지를 살 수만 있다면 상급지를 사는 게 좋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뭐 1, 2, 3급지는 손이 닿지도 않은 곳으로 날아가 버렸고
4급지도 하는 사이에 로켓 타고 날아가 버린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5급지도 작년 하반기부터 확연하게 상승세로 접어들었어요. 최근 1년간의 주간 상승률로 보시면요. 1급지는 뭐 예전부터 날아갔었고 2급지가 작년 최대의 수혜 지역이었습니다. 규제 터진 게 다 2급지 때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우주로 쏴버렸죠. 3급지도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토어제 터지기 직전에 패닉 바잉이 무시무시하게 쏠렸던 지역입니다. 4급지도 만만치 않아요. 대출 규제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올라타 보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 지난주 상승률이 0.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급지 노도강 금관구도 이제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주 상승폭이 0.2%가 넘는데 이게 주간 상승률이 이 정도면 연간으로 하면 1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규제가 심해질수록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다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 발 늦은 사람들 중에 자금이 충분하면 상급지로 바로 진입을 하겠지만 지각을 했는데 돈도 충분치가 않다 하면은 이제 자기 예산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하급지라도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호등이 걸려서 이렇게 차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자동차들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모든 차가 동시에 이렇게 앞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뭐 미래에 모든 차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운전해 본 분들은 다 아시죠? 신호가 바뀌면 앞차가 먼저 가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던 뒷차가 그제서야 엑셀을 밟고 그거 보고 또 뒷차가 또 엑셀을 밟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이후에 뒷차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도 똑같아요. 상급지가 먼저 가고 점차적으로 하급지가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갭이 갑자기 확 벌어진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갭 메우기로 순서대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물론 갭 메우기를 해도 예전보다는 갭이 더 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급지도 키를 맞춰서 나아가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급지가 영원히 갭을 다 메우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뒤따라오던 차들은 이제 거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지역들, 서울은 전 지역이 다 어느 정도 갭을 메우기는 할 거고 경기도는 3급지까지는 어느 정도 갭을 메울 겁니다. 여러분, 강남만 오른다, 마용성만 오른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 아파트 살 거 아니면 차라리 무주택이 낫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 포지션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시기예요. 상급지만큼 안 오르니까 하급지를 안 사도 된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하급지의 상승률이 크지 않더라도 느리게라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하루라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올해는 상반기부터 정말 무섭게 휘몰아치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해 말에는 웃으면서 한 해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